지금 32기가 시작됐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이 여전히 31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옥순이나 영숙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한국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이름은 예상 밖으로 정숙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당시 정숙은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자의 라이브 방송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방송 이후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역할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상철의 집에서 진행됐던 단체 시청 모임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상처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촬영 당시 힘들었던 점, 방송을 보면서 다시 떠오른 감정들,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운함을 어렵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아온 반응은 위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괜히 그런 이야기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모든 논란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누구를 욕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공격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아픔이 무시당할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순자가 그날 겪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뒤 며칠 후 정숙이 올린 한 장의 게시물이 커뮤니티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대해서 읽어본 사람들은 특정 단어 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글의 핵심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부당한 상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반응할수록 세상은 좁아진다. 무엇을 미워하느냐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싫은 것에 계속 반응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글이 다른 시기에 올라왔다면 그냥 좋은 글귀 정도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순자의 폭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폭로했던 내용의 핵심 키워드 역시 예민하다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예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 글을 올린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일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숙이 왜 굳이 그 시점에 그런 글을 올렸느냐입니다. 당시 31기 전체가 가장 시끄러운 시기였습니다. 순자의 폭로가 있었고 옥순의 해명문이 올라왔고 각종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자신이 어떤 글을 올리든 사람들이 확대해서 해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단순한 일상 게시물이 아니라 일종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정숙이 그 이후에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신이 아니었다면, 만약 순자가 말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숙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방송에서는 늘 무난하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누군가를 직접 공격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분위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가 던지는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숙은 정말 중립이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중립이었을 뿐 실제로는 순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중 하나였는가? 더 놀라운 건 이 질문이 정숙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31기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감정을 예민함으로 해석했는지, 왜 누군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위로보다 침묵과 불편함이 먼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진심으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어쩌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옥순도 영숙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만 이야기하자, 분위기 깨지 말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집단의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게시물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숙의 게시물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히 글 내용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말하는 사람을 향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 논란이 기존의 31기 논란과 완전히 다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옥순과 영숙의 행동이 중심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자극했는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누가 분위기를 만들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논란은 다릅니다. 정숙은 누군가를 직접 공격한 장면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순자를 비난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그 침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단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반드시 앞장서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의 압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정숙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당시의 정숙은 갈등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고 있었고 누구와도 크게 싸우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폭로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중립은 진짜 중립이었을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가장 편한 위치였을까?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정숙이 영숙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룸메이트였고 방송 내내 함께 있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서로 고민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역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은 정숙이 영숙의 감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순자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정숙은 그것을 몰랐을까? 만약 영숙이 순자를 향해 강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면 정숙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점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새로운 해석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숙은 특정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인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덮어두고 싶어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 누군가 상처받고 있어도 전체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말입니다. 사실 이런 유형은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누군가를 더 깊게 외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왜 분위기를 망치냐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돌아온 것이 예민하다는 말이었다면 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숙의 게시물이 단순한 글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 자체만 보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도 맞고 싫어하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말도 맞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순자가 어렵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한 직후였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일까? 그리고 바로 그 의심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사건을 통해 31기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만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누가 침묵했고 누가 외면했으며 누가 분위기를 이유로 상처를 덮으려 했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순자가 라이브 방송에서 드러낸 가장 큰 진실은 특정 인물의 행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누군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게시물은 그 불편한 현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가 진짜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수기 순자를 저격했는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순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과연 누가 진심으로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1기의 후폭풍은 32기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